네, 안녕하세요.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MS 오피스의 원드라이브를 통한 학생 과제물을 수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캠퍼스가 용량 제한으로 인해서 간단한 텍스트 문서 외에 용량이 높은 과제물을 수합하는데 교수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일로 일일이 수합하기에는 번거롭기도 하고 과목별로 구분하기도 어렵죠. 사이버 캠퍼스 운영 서버 및 버전 업데이트를 올해 안에 시행해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혹은 이후에도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원드라이브를 활용한 과제 수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MS 오피스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엑셀, MS 팀즈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드라이브는 흔히들 아시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처럼 저장소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자료 공유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려 1TB의 용량이 계정당 무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활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법이 의외로 간단해서 따라와 주시면 금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윈도우 검색창에서 원드라이브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드라이브가 떠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폴더가 컴퓨터 폴더처럼 뜨고 여기 좌측에 원드라이브 그룹 모양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폴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파일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버전으로 이 원드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룹 모양의 원드라이브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먹구름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름이 예쁘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온라인 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 거고 아까처럼 폴더가 이 웹사이트 상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 과제를 수합할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목명과 과제명을 적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폴더를 한번 클릭하면 위에 이렇게 파일 요청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폴더 옆에 있는 이 점점점 작업 표시를 누르셔도 파일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고요. 파일 요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여기에 파일을 올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 문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잘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2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 보면 받는 사람에게 위에 요청의 이름이 표시되면 업로드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올린 파일을 볼 수 없고 단순히 업로드만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면 파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메일 주소나 이름을 입력해서 링크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에게 파일 요청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링크 복사를 통해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과제 수합을 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복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메모장을 켜주십니다. 꼭 메모장이 아니어도 되고 한글이나 다른 워드 프로그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V를 누르셔서 혹은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버 캠퍼스를 열어줍니다. 사이버 캠퍼스 lms.용인.ac.kr 사이버 캠퍼스에 로그인을 하여 해당 과목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혹은 과제에 이 해당 과제를 올려주시는데요. 간단하게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눌러주시고 제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아까 메모장에 붙여넣기에 둔 링크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이 URL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클릭 하나만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MS 오피스는 보안 정책상 다른 도메인을 통해서 창이 켜지는 걸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링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파일명 예시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한을 적어주셔야겠네요. 기한은 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공지기간은 이거를 해제하면 공지기간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해 과제 안내가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과제를 올리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해당 과목의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겠죠. 공지사항 글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에게는 이러한 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교수님의 성함이 되겠죠. 교수님께서 다음에 대한 파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보고 과제물을 업로드하겠죠. 파일 선택을 누르고 자신의 과제물을 업로드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학생들이 이름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파일명에 학번 혹은 전공 이름을 쓰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업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납니다. 추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학생들은 과제물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원드라이브에 다시 들어가셔서 해당 폴더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린 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폴더를 각각의 과목별로 따로 생성해서 과제를 수합하면 훨씬 편리하게 과제를 수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한 계정당 1TB의 용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용량의 과제를 수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드라이브를 통한 학생 과제 수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사용이 힘들지만 한번 사용하다 보면 매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원드라이브에 대한 소개는 지식나눔 채널 Y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교수님들의 비대면 교육 지원을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